먼저 8과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거예요. 워크북을 보세요. 51페이지예요. 우리는 여행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번. 잘 듣고 여행 맞는 경험에 것을 대해 찾아보세요. 이야기해요. 잘 듣고 맞는 것을 찾아 번호를 써보세요. 1번. 1. 저는 서울에 갔어요. 잘 듣고 한강에서 맞는 것을 축제를 찾아 봤어요. 번호를 써보세요. 2. 인사동에 갔어요. 선물을 산 후에 거리 구경도 했어요. 3. K-팝 콘서트를 봤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3. K-팝 콘서트를 봤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체크했는지 한번 볼까요? 1번, 2번, 3번이에요.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이 체크했어요? 그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1번. 여행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요. 잘 듣고 맞는 것을 찾아 번호를 써보세요. 1. 저는 서울에 갔어요. 한강에서 축제를 봤어요. 2. 인사동에 갔어요. 선물을 산 후에 거리 구경도 했어요. 3. K-팝 콘서트를 봤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자, 1번 그림은 서울에서 축제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불꽃 축제를 보고 있죠? 그래서 1번이 맞아요. 2번, 인사동에서 선물을 사고 거리 구경을 했어요. 자, 거리는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를 말해요. 자, 거리 구경을 한 후에 이제 무엇을 해요? K-팝 콘서트를 봤어요. 자, 이 콘서트, 뮤지컬 이런 거 모두 공연이라고 해요. 공연이 끝난 후에 지금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잘 체크했죠? 그럼 아래 2번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1번, 마리 씨는 어디에 여행을 갔어요? 2번, 마리 씨는 여행에서 무엇을 했어요? 모두 고르세요. 1번 그림은 뭐예요? 2번 그림은 뭐예요? 3번 그림은 뭐예요? 듣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마리 씨, 서울 여행 잘 다녀왔어요? 네, 지난번 여행보다 더 좋았어요. 아, 그래요? 서울에서 뭐 했어요? 맛집에도 많이 가고 한복도 입었어요. 날씨는 괜찮았어요?
네, 날씨도 아주 좋았어요. 한 번 더 들으세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마리 씨, 서울 여행 잘 다녀왔어요? 네, 지난번 여행보다 더 좋았어요. 아, 그래요? 서울에서 뭐 했어요? 맛집에도 많이 가고 한복도 입었어요. 날씨는 괜찮았어요? 네, 날씨도 아주 좋았어요. 잘 들었어요? 마리 씨는 서울에 여행을 갔어요. 서울에서 무엇을 했어요? 네, 한복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체크했어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그럼 다시 듣고 여기에 맞는 말을 써보세요. 3번. 다시 듣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마리 씨, 서울 여행 잘 다녀왔어요? 네, 지난번 여행보다 더 좋았어요. 아, 그래요? 서울에서 뭐 했어요? 맛집에도 많이 가고 한복도 입었어요. 날씨는 괜찮았어요? 네, 날씨도 아주 좋았어요. 재민 씨가 마리 씨한테 질문했어요. 서울 여행 잘 다녀왔어요? 다녀오다는 3번. 갔다 다시 오다 듣고 똑같아요. 대화를 자, 그런데 여행이 지난번 여행보다 더 좋았어요. 서울에서 맛집도 많이 가고 한복도 입었어요. 자, 맛집에 갔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2번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듣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책의 74페이지를 보세요. 자, 마리 씨가 부산 여행을 갔어요. 부산 여행이 어땠어요? 잘 들어보세요. 1번. 재민 씨와 마리 씨가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마리 씨, 부산 여행 잘 다녀왔어요? 이번 여행은 어땠어요? 지난번 여행보다 좋았어요. 특히 영화 축제가 재미있었어요. 아, 그래요? 날씨는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저녁을 먹은 후에 매일 바닷가에서 산책했어요. 자, 마리 씨의 부산 여행이 어땠어요? 지난번 여행보다 좋았어요. 자, 지난번 여행, 이번 여행.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 단어도 잘 체크하세요.
특히 영화 축제가 재미있었어요. 부산에는 영화 축제가 유명하지요. 마리 씨가 부산 영화 축제에 다녀왔어요. 날씨는 어땠어요? 자, 날씨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녁 먹은 후에 매일 바닷가에서 산책했어요. 마리 씨의 부산 여행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1번 그럼 75쪽에 있는 읽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 안나 씨가 한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자, 한국에서 무엇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작년에 친구하고 같이 서울에 갔습니다. 우리는 먼저 경복궁에 갔습니다. 경복궁을 구경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경복궁에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강에 갔습니다. 자전거를 탄 후에 산책도 하고 편의점에서 라면도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서울 여행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행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우리 국어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무슨 단어를 공부해야 돼요? 책 79쪽에 보세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몸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얼굴이라고 해요. 얼굴에 눈, 귀, 코, 입, 이가 있어요. 그리고 몸에는 팔, 손, 다리, 발, 배가 있어요. 팔하고 발은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기는 팔이에요. 여기는 발이에요. 우리 신발 여러분 알죠? 신발을 생각하면 이 단어를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파요? 자, 이 사람은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열이 나요. 어떻게 아파요? 콧물이 나요. 여러분, 여기는 코예요. 맞아요? 그리고 코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코, 물 합쳐서 콧물이라고 해요. 발음할 때 받침이 바뀌니까 여러분 주의하세요. 콧물이 나요. 감기에 걸렸어요. 어떻게 아파요? 기침을 해요.
기침도 안에서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기침이 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어디가 아파요? 또는 어떻게 아파요? 그럼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그림과 맞는 단어를 연결해 보세요. 1번. 머리가 아파요. 2번. 목이 아파요. 3번. 기침을 해요. 4번. 콧물이 나요. 5번. 열이 나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연습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네, 계속 기침을 해요. 어제 노래를 많이 불러서 목이 아파요. 따뜻한 물을 많이 드세요. 오늘 학교에 못 가요. 여러분 왜 못 가요? 열이 나서 학교에 못 가요. 집에서 푹 쉬세요. 자, 푹은 무슨 뜻이에요? 자, 열이 나서 학교에 못 가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거예요? 집에서 쉬어요. 집에서 어떻게 쉬어요? 집에서 푹 쉬어요. 푹은 자다나 쉬다 하고 같이 써서 여러분이 잘 쉬세요. 충분히 쉬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요. 어떻게 아파요?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자, 이 사람은 어디가 아파요? 이가 아파요. 이 사람은 등산 못 가요. 왜요? 다리가 아파서 등산 못 가요. 자, 이 사람은 구두를 신어서 어디가 아파요? 발이 아파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운동화를 신어요? 체크했어요? 편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디가 아파요? 듣고 번호를 써보세요. 1번. 어디가 아파요? 잘 듣고 맞는 것을 찾아 번호를 써보세요. 1, 저는 요즘 눈이 아파서 책을 오래 못 읽어요. 2. 어제 열이 나고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갔어요. 3. 지금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파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럼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1번. 어디가 아파요? 잘 듣고 맞는 것을 찾아 번호를 써보세요. 1, 저는 요즘 눈이 아파서
책을 오래 못 읽어요. 2. 어제 열이 나고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갔어요. 3. 지금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파요. 병원에 가야 돼요. 자, 1번. 이 사람은 요즘 책을 오래 못 읽어요. 왜요? 눈이 아파요. 자, 눈이 아픈 건 1번. 맞아요? 2번. 어제 열이 나고 기침을 했어요. 자, 열이 나는 거 2번하고 3번이에요. 하지만 기침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3번. 그래서 2번 맞아요. 지금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파요. 자, 이 사람이 배가 아프죠? 그래서 3번. 여러분 모두 맞았어요? 그럼 아래에 있는 2번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질문을 읽어보세요. 마리 씨는 토요일에 무엇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 씨는 지금 어디가 아파요? 모두 고르세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마리 씨, 다리가 아파요? 네. 토요일에 등산을 한 후에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많이 아파요. 그래서 잘 못 걷고 의자에도 못 앉아요. 병원에 갔어요? 네. 어제 갔지만 오늘도 가야 돼요. 한 번 더 들으세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마리 씨, 다리가 아파요? 네. 토요일에 등산을 한 후에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많이 아파요. 그래서 잘 못 걷고 의자에도 못 앉아요. 병원에 갔어요? 네. 어제 갔지만 오늘도 가야 돼요. 그럼 잘 듣고 맞는 것을 써보세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마리 씨, 다리가 아파요? 네. 토요일에 등산을 한 후에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많이 아파요. 그래서 잘 못 걷고 의자에도 못 앉아요. 병원에 갔어요? 네. 어제 갔지만 오늘도 가야 돼요. 잘 들었어요? 그럼 우리 대답해 볼까요? 마리 씨는 토요일에 무엇을 했어요? 등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아파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맞아요. 여러분 모두 잘 체크했어요? 그럼 우리 첫 번째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이 문법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두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하나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하지만 조금 어려워요. 지금은 문장이 두 개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장을 하나로 만들 거예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지만 조금 어려워요. 자, 지만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배운 하지만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한국은 지금 춥다. 하지만 호주는 따뜻해요. 한국은 지금 춥지만 호주는 따뜻해요. 어제는 추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따뜻해요. 어제는 추웠지만 오늘은 따뜻해요. 자, 이렇게 지금 춥지만 우리가 현재의 일을 말할 때에는 기본 형태의 지만을 붙이면 돼요. 하지만 어제 우리 과거의 일을 말할 때는 과거형으로 먼저 고친 다음에 지만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문장을 만들 때 이것도 잘 보세요. 한국은 지금 춥지만 호주는 따뜻해요. 어제는 추웠지만 오늘은 따뜻해요. 우리가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을 말할 때에는 는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럼 문장을 만들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같이 연습해 볼게요. 먹다, 먹지만, 운동하다, 운동하지만, 좋다, 좋지만, 아프다, 아프지만, 만들다, 만들지만, 듣다, 듣지만. 자, 이렇게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지만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과거형은 어떻게 바꿀까요? 먹다, 먹었지만, 운동하다, 운동했지만, 좋다, 좋았지만, 아프다, 아팠지만, 만들다, 만들었지만, 듣다, 들었지만. 먼저 아, 어요, 포폼으로 바꾼 다음에 우리 지만을 붙이면 돼요. 그럼 우리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수박은 2만 원이에요. 오렌지는 1,000원이에요. 수박은 비싸지만 오렌지는 싸요. 저는 키가 크지만 아버지는 키가 작아요. 저하고 친구는 어떻게 달라요? 저는 공부하지만 친구는 자요. 민수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 서브웨이는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민수는 지하철을 타지만 안나는 버스를 타요. 자, 다음은 날씨예요. 자카르타하고 서울은 어떻게 달라요? 자카르타는 덥지만 서울은 추워요. 이 두 개는 어떻게 달라요? 자, 어제, 오늘. 이 사람은 언제 일어났어요? 어제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는 일찍 일어나지만, 맞아요? 아니요. 우리 어제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제 일찍 일어났지만, 자, 오늘은 늦게 일어났어요. 떡볶이가 어때요? 떡볶이가 아주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떡볶이는 맵지만 맛있어요. 자, 다음은 우리 날씨를 비교해요. 아침하고 지금 어떻게 달라요? 아침은 날씨가 좋았어요. 날씨가 좋았지만 지금은 날씨가 안 좋아요. 비가 와요. K-팝 콘서트 티켓 샀어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돈이 있어요. 하지만 티켓을 못 샀어요. 돈이 있지만 티켓을 못 샀어요. 몸은 좀 어때요? 약을 먹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아파요. 이 핸드폰이 어때요? 이 핸드폰이 아주 비싸요. 하지만 좋아요. 비싸지만 좋아요. 스티븐 씨는 한국어를 잘해요?
스티븐 씨는 호주 사람이지만 한국어를 잘해요. 한국 여행이 어땠어요? 아주 더웠어요. 더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자, 그럼 책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재민 씨는 생선을 좋아해요? 네, 고기는 안 좋아하지만 생선은 좋아해요. 2번. 안나 씨, 오늘은 몸이 어때요? 어제는 많이 아팠지만 오늘은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 새 신발이 어때요? 예쁘지만 불편해요. 2번. 이 식당 음식이 어때요? 맛있지만 좀 비싸요. 일요일에 세종학당에 가요? 아니요. 토요일에는 가지만 일요일에는 안 가요. 지금도 길이 복잡해요? 아니요. 아까는 복잡했지만 지금은 안 복잡해요. 아까는 조금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복잡하지만 틀려요. 복잡했지만 맞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지만 문법을 공부했어요. 다음은 어떤 문법을 공부할까요? 지금부터 공부할 문법은 아어야 되다예요. 이 문법은 무슨 뜻이에요?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에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학당에 가야 돼요. 밤 12시예요. 내일 우리는 회사에 가야 하지요. 그래서 지금 자야 돼요.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꼭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 아어야 대사는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일을 말할 때 사용해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이 많이 나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뭘 더 준비해야 돼요? 음료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말로 할 때는 꼭 해야 돼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글을 쓸 때는 되다 대신에 하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앞에 꼭 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법은 어떻게 문장에서 사용할까요? 이 문장은 어로 시작해요. 자, 그래서 가다, 가요, 가야 돼요. 보다, 봐야 돼요. 좋다,
좋아야 돼요. 맛있다, 맛있어야 돼요. 듣다, 들어야 돼요. 쓰다, 써야 돼요. 공부하다, 공부해야 돼요. 청소하다, 청소해야 돼요. 자, 다음 그림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여러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대답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푹 쉬어야 돼요. 푹 자야 돼요. 여기에 있는 푹은 우리가 쉬다나 자다 앞에 쓰여서 충분히 잘 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3번. 감기에 걸렸어요. 여러분 약을 먹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따뜻한 물을 마셔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돼요. 다음은 우리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먼저 돈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드레스를 사요? 드레스를 빌려요? 드레스를 사야 돼요. 드레스를 빌려야 돼요. 가족하고 친구를 초대해야 돼요. 편지를 써야 돼요. 노래 연습을 해야 돼요. 케이크를 사야 돼요. 장소를 예약해야 돼요. 허니문 여행을 갈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표를 사야 돼요. 그리고 예쁜 옷도 사야 돼요. 호텔을 예약해야 돼요. 여행 갈 때도 우리 돈이 필요해요. 돈을 준비해야 돼요. 비자하고 여권을 받다라고 해요. 받아야 돼요. 계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획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 파티를 할 거예요. 자,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음식을 사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요리해도 돼요. 요리하다.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게임을 준비해야 돼요. 술하고 음료수를 사야 돼요. 집이 더러워요, 여러분. 청소해야 돼요. 데코레이션 해야 돼요. 장식해야 돼요. 친구를 초대해야 돼요.
음악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럼 책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1번. 숙제 다 했어요? 아니요. 지금부터 단어를 외워야 돼요. 단어를 외우다는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memorize라고 해요. 2번. 여기에서 우체국까지 가까워요? 아니요, 멀어요. 멀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3번. 오늘 날씨가 추워요? 네, 오늘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옷을 많이 입어야 돼요. 4번. 토요일에 뭐 해요? 토요일에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모두 대답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고 또는 문장을 읽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알람을 하고 자세요. 시험이 언제예요? 다음 주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지금 비가 와요. 우산을 사야 돼요. 우산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약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루에 2번 먹어야 돼요. 친구 생일이라서 선물을 사야 돼요. 선물을 준비해야 돼요.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요? 미안해요. 주말에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감기에 걸렸어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푹 쉬어야 돼요. 푹 자야 돼요. 토요일 1시에 만날까요? 미안해요. 수업이 있어요. 수업을
들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문법을 공부했어요. 그럼 우리 듣기 연습을 해볼까요? 자, 안나 씨가 지금 많이 아파요. 준호 씨하고 안나 씨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들어보세요. 1번. 안나 씨가 지금 많이 아파요. 준호 씨와 안나 씨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안나 씨, 어디가 아파요? 네, 열이 나고 목도 아파요. 약은 먹었어요? 네, 약을 먹었지만 아직 좀 아파요. 안나 씨, 집에서 푹 쉬어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물도 자주 드세요. 네, 고마워요. 자, 안나 씨는 어디가 아파요? 열이 나고 목이 아파요. 그럼 안나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푹 쉬고 따뜻한 물도 자주 마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읽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유진 씨는 어디가 아파요? 같이 읽어볼게요. 저는 게임을 좋아해요. 보통 밤에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제부터 눈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난 후에 약국에서 약을 샀어요. 하루에 2번 약을 눈에 넣어야 돼요. 오늘은 눈이 많이 안 아프지만 내일 다시 병원에 가야 돼요. 이제부터 컴퓨터 게임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유진 씨는 왜 병원에 갔어요? 유진 씨는 눈이 많이 아파요. 왜 눈이 아파요? 밤에 게임을 많이 해서 눈이 아파요.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자, 의사 선생님을 만난 후에 약을 샀어요. 이 약을 먹어야 돼요? 아니요. 이 약을 눈에 넣어야 돼요. 자, 지금 눈이 많이 안 아프지만 내일 무엇을 해야 돼요? 내일 다시 병원에 가야 돼요. 유진 씨가 이제부터 게임을 많이 안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진짜일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프기 전에 여러분이 건강한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0과 학교에 가기 전에 무엇을 해요? 우리가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슨 단어를 알아야 돼요? 책에 있는 단어를 같이 볼까요? 여러분은 일찍 일어나요? 아니면 늦게 일어나요? 아침을 꼭 먹어요? 아니면 아침을 안 먹어요? 매일 운동해요? 아니면 가끔 운동해요? 물을 자주 마셔요?
많이 걸어요? 조금 걸어요? 자주 웃어요? 자주 안 웃어요? 식사 시간을 잘 지켜요? 식사 시간을 잘 안 지켜요? 잠을 잘 자요? 잠을 못 자요? 자, 여기에 어떤 말이 맞아요?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셔요. 저는 아침을 꼭 먹어요. 매일 우유하고 빵, 과일을 먹어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자주 해요. 일주일에 5번쯤 해요. 퇴근 후에 헬스클럽에 가요. 그리고 가끔 집에서 요가도 해요. 주말에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1시간쯤 타요.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해요? 여러분의 생활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럼 10과에서는 무슨 문법을 공부하나요? 자, 그림을 보세요. 이 사람은 언제 손을 씻어요? 자, 이 사람은 손을 씻어요. 그리고 식사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요? 식사 전에 손을 씻어요. 식사 전에 손을 씻어요. 언제 비행기 티켓을 사야 돼요? 우리 티켓을 사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요. 맞아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티켓을 사야 돼요. 기 전에는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before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명사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는 식사 전, 방학 전, 수업 전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동사하고 사용할 때는 우리 기하고 같이 사용해요. 식사하기 전에, 방학하기 전에, 수업을 듣기 전에. 그럼 우리 책에 있는 문장을 읽어볼까요? 저녁을 먹기 전에 보통 뭐 해요? 한국어 숙제를 해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뭘 하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이 문법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먹다, 먹기 전에, 찍다, 찍기 전에, 자다, 자기 전에, 돌아가다, 돌아가기 전에, 듣다, 듣기 전에, 만들다, 만들기 전에.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기 전에를 사용하면 돼요. 자,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세요. 기 전에 앞에는 과거형이 올 수 없어요. 어제 학교에 갔기 전에 운동을 했어요. 자, 이건 틀려요. 어제 학교에 가기 전에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제 밥을 먹었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틀려요. 어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이건 맞아요. 시제는 항상 문장의 뒤에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공부를 해요? 시험을 봐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봐요. 우리가 전에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시험 전에 공부를 해요.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해요. 언제 커피를 마셔요? 수업 전에 커피를 마셔요. 수업을 듣기 전에 커피를 마셔요. 밤에 뭐 해요? 목욕을 해요. 그리고 책을 읽어요. 그리고 자요. 밤에 뭐 해요? 책을 읽기 전에 목욕을 해요. 언제 책을 읽어요? 자기 전에 책을 읽어요. 언제 저녁을 먹을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기 전에 저녁을 먹을 거예요. 자, 그럼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저녁을 먹기 전에 쇼핑을 할까요? 네, 좋아요. 2번. 수영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했어요. 3번. 자기 전에 보통 뭘 해요? 보통 책을 읽어요. 4번. 다음 주에 고향에 돌아가요? 네,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같이 식사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우리 이번 주에는 이 문법을 복습한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그럼 우리 이번 주에 학교에서 만나요.